안녕하십니까. 태성SN의 이효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CS 19.2 업데이트 내용 중에 미케니컬 APDL 엘리먼트 부분과 미케니컬 APDL 솔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케니컬 APDL 엘리먼트 부분입니다. 미케니컬 APDL 엘리먼트 부분에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인버스 솔빙 부분과 그 다음에 엘보 290번 요소에서 추가가 된 리니어 퍼티베이션 기능, 그 다음에 레이 펀칭 몬트 엘리먼트에서 추가가 된 리니어 퍼터베이션 기능, 그리고 220번대 스트럭처 썸 어널리시스에서 추가가 된 비스ኩ리스티 히팅 부분입니다. 자, 인버스 솔빙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솔빙을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포워드 솔빙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주어진 형상 자체는 변형되기 전 형상이죠. 그리고 이때의 물성과 그 다음에 이때의 하중을 가해지게 되면은 변형된 후의 형상을 얻고 변형된 후의 응력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형된 후의 형상과 응력이라든가 변형률들을 얻고자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포워드 솔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인버스 솔빙 같은 경우에는요, 물성과 변형된 후의 형상만을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형되기 전 형상을 모르고요. 변형된 후의 응력이라든가 변형률 역시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형되기 전 형상이라는 게 어떤 하중을 제거했을 때의 어떤 형상이 되겠죠. 따라서 그 상태, 어떤 특정한 하중이 제거된 상태에서도 응력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인버스 솔빙은 이런 포워드 솔빙을 베이스로 해서 반복 해석을 통해 가지고 예측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버스 솔빙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솔빙 같은 경우에는 엘리먼트의 인버스 포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솔빙 하기 위해서 새로운 IMVOPT라는 명령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인버스 솔빙 포뮬레이션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터빈 블레이드 설계입니다. 주어진 형상이 변형된 후의 형상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물성과 하중은 알고 있지만 변형되기 전후의 응력이라든가 변형률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체학학 시뮬레이션인데, 이 바이오메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 자체가 갖고 있는 형상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가 정형화된 게 사실 없죠. 그래서 뭐 단층 차단이라던가 뭐 MRI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졌을 때 대부분의 그 형태가 어떤 하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스캔이 된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거기다 추가 하중을 부여하고 싶어도 응력이라든가 어떤 변형률, 상태 자체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버스 포뮬레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버스 포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썼던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실제 하중에서의 어떤 최종 형상을 문제를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하중 값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중이 적용돼서 어떤 변형된 형상은 알고는 있지만 이때의 응력이라든가 변형률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첫 번째로 문제에서 주어진 하중에 곱하기 2, 그러니까 X 형태의 하중을 부여를 해서 배수를 적용시킨 하중을 부여를 해서 어떤 그 배수에 따른 변형 양들이 나오겠죠. 디포메이션이 나올 겁니다. 그 디포메이션을 스텝 2에 가서 주어진 형상에서 뺍니다. 그러면은 초기에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형상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얻어낸 형상에다가 실제 초기 하중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형된 형태를 얻어내겠죠. 그러면은 변형된 후에 어떤 형상을 얻어내고 이것이 초기 형상과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형률에 대한 오차가 굉장히 작거나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경우라면은 바로 그냥 요 형태가 최종적인 제대로 된 응력이 발생되거나 변형이 발생된 형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앞에서 나왔던 어떤 형상을 구해내기 위해서 뺐던 델타 U 부분을 어떤 개수값을 곱해가지고 오차값을 반영한 개수값을 곱해서 다시 앞전과 같은 어떤 해석을 포워드 솔빙을 이용해서 해석을 다시 또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오차를 줄이는 시도를 몇 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 벌써 기본적으로 한 번 솔빙을 하죠. 여기서 솔빙 한 번, 그 다음에 변형된 후의 형상을 지오메트리를 빼고 실제 하중을 넣고 문제를 풀어서 비교를 하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2번 솔빙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이 인버스 솔빙 메서드가 들어오면은 한 번의 해석으로 최종 모델에서, 쉽게 말하면 변형된 후의 모델에서 초기 모델을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블레이드 디스크 모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래서 변형된 후의 형상 자체를 이렇게 얻어내게 되고요. 그 변형된 후의 형상에 접종 요소를 쓰고, 그 다음에 하중 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얻어내게 되겠죠. 주어지게 됐고요. 자, 이렇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초기 형상을 구해내고 그것에 따른 응력이라든가 변형률을 확인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인버스 솔빙으로 풀어낸 결과고요. 오른쪽 보시는 게 포워드 솔빙 부분입니다. 그리고 응력 결과도 비교를 해보시면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포워드 솔빙을 통해서 얻어냈던 해석들을 앞으로는 인버스 솔빙을 이용해서 한 번만에 초기 형상과 그 다음에 변형 후의 어떤 응력 상태를 얻어낼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뇌 동맥류 모델입니다. 그래서 100mm 수은주 압이 있을 때 뇌동맥 모델의 뇌압이 120mm 수은주가 적용했을 때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초기의 지오메트리가 100mm 수은주를 이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따라서 초기 모델을 구하지 않고 여기다가 20mm만 적용해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모델을 구하고 이 초기 모델에다가 120mm 수은주 압을 넣은 상태의 결과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인버스 해석과 포워드 해석의 결과를 보시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거의 비슷한 형태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능은 이제 엘보 290번 요소의 리니어 퍼터베이션, 줄여서 LP라고 부르는 이 기능을 추가가 됐습니다. 자, 파이프 요소의 일종인 이 엘보 290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288과 파이프 289 같이 파이프 요소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엘보 290번 요소 같은 경우에는 단면 왜곡이 굉장히 큰 곡선이라든가 어떤 직선 부분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적합한 요소입니다. 자, 엘보 290번에서 리니어 퍼터베이션 기능이 여태껏 지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파이핑 모델의 리니어 퍼터베이션 기능을 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리니어 퍼터베이션을 290번까지 연장하라는 여러 건의 요청이 접수되어서 이번에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엘보 290번용 리니어 퍼터베이션에서는
선형 및 접선 재료 강성을 지원해주고 임의의 단면 변형을 포함한 전체 형상을 지원해줍니다. 그 다음에 모든 리니어 퍼터베이션 사용이 가능한 해석들 역시 마찬가지로 290번 요소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290번 요소에서 스태틱 해석 같은 경우에 내압이 있는 복합체 형상의 어떤 압력들을 이라던가 어떤 하중들에 대해서 리니어 퍼터베이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변형 후의 형상에서의 어떤 응력 강성 행렬들을 업데이트 시켜서 다른 해석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모달 해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레이 펀싱 요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니어 퍼터베이션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레이 펀싱 요소라는 애는 토목이라든가 복합체, 타이어, 의료 같은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철근 콘크리트 요소 같은 경우에 철근이 굉장히 부피가 콘크리트에 비해서 작죠. 따라서 철근 자체를 솔리드 형태로 모사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모사가 어렵습니다. 모사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요소 자체의 어떤 조련은 형태가 조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격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따라서 간단하게 이 레이포싱 요소를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써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전에 나왔던 것 같이 레이포싱 요소까지 확장을 리니어 퍼터베이션 기능을 넣어달라는 여러 건의 요청이 접수돼서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리니어 퍼터베이션을 위한 레이포싱 요소를 위한 리니어 퍼터베이션 기능들이 선형 및 접선 재료의 강성을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임의의 단면 변형을 포함한 전체 형상을 복구하는 부분을 지원한다던가 또는 모든 리니어 퍼터베이션이 사용 가능한 해석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횡하중을 받는 보강보 같은 경우라던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호 안에 어떤 레이포싱 요소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이 레이포싱 요소를 적용을 시켜서 해석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대변형 효과를 구현해서 리니어 퍼터베이션 기능을 써가지고 리니어 퍼터베이션 기능에서 모달 해석이라던가 아니면 버클리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20번대 요소인데요. 220번대 같은 경우에는 플랜 222라던가 플랜 223, 226, 227, 솔리드 227 요소 같은 것들은 구조 열해석에서의 어떤 점탄성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때 명령어는 MPQRAT라는 명령어가 사용이 되고요. 점탄성 가열을 조금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 선형 점탄성 물성 재료 자체가 반복적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요, 이때 내부적으로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점탄성의 어떤 거동 형태가 초탄성 물성과 유사해서 결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기능이 실이라든가 가스킷, 타이어 같이 사용되는 고무 소재의 가열 부분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이어에 어떤 여러분들이 장착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에 타이어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타이어가 완벽하게 원형 상태로 유지를 못하죠. 자동차의 자중에 의해서 찌그러지게 됩니다. 자, 변형이 된 상태에서 계속 변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됐죠. 자동차가 운행을 하게 되면 이때의 고무 소재의 가열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미케니컬 APD 솔버 부분인데요. 자, 디스트리뷰트 엔시스, 줄여서 이하 DNSys라고 부르는 기능들입니다. DNSys에서
인터 202번, 203, 204, 205 요소를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DNSys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솔빙할 때 코어 개수에 따라서 매트릭스 개수를 나눠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고 해석을 하셨으면 대부분 DNSys 기능을 여태껏 쓰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 DNSys 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요소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을 쓴다고 해서 모든 요소들이 성능이 다 개선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솔버에 따라서 또는 요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이번에 새로 추가된 DNSys 같은 경우에 확장성 역시 마찬가지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높은 코어 수, 64코어 이상의 경우에 블랙렌투스라던가 서버스페이스 아이겟 솔버의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멀라그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작은 슬라이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접촉 요소를 포함한 모델까지도 DNSys 기능을 쓸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자, 블랙렌투스 아이겟 솔버 성능 향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은 이런 모듈이 있고요. 이 모듈의 자유도와 그 다음에 해석, 머신에 대한 정보는 왼쪽 그림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DMP 솔버의 퍼포먼스를 살펴보시면은 17 버전 같은 경우에는 128코어 이상에서부터 성능 열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8이라던가 19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28코어 이상에서도 열화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19.2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128코어 이상에서도 물론 기울기 값이 약간은 다른 성능 증가가 약간은 좀 낮아지지만 그래도 19.2 이하 버전보다는 확실히 성능이 계속 개선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솔버에서 추가된 몇 가지 기타 기능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수천 개의 항을 갖는 구속 방정식, 즉 경기 조건이 굉장히 많은 이런 경우 또는 뭐 C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리스타트 할 때 솔버가 빠른 속도로 솔빙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개선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노드 넘버가 압축되지 않고 높은 번호를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간에 이제 노드를 생성을 시키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각각의 좀 다른 구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노드 번호를 몇 가지 중간에 스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뭐 모델의 최종 노드의 개수, 토탈 개수는 예를 들어서 1000개인데 노드의 가장 마지막 노드 번호가 부여된 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번이다 라고 하면은 노드 개수인 1000개보다 노드 번호에 부여된 게 굉장히 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솔버가 성능을 좀 더 낼 수 있도록 개선이 된 부분이 이제 이런 기타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